뭐 중요도로 따지면은 사인 법칙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요. 뭐 문제 풀 때 다 쓰긴 하는데 이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식, 근데 이제 상황부터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 첫 번째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표현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꼭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항상 이게 끼인각이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 알면 쓰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두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어떤 각을 하나 알면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 공식부터 보시면, 기본 공식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자 여기 길이를 C, 여기 길이가 스몰 a, 여기 길이가 스몰 b,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잘 봐. 자 얘가 요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얘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야. 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돌리면, 만약에 b제곱을 구하고 싶다. 그럼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길이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ca 곱하기 코사인 b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c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a입니다. c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기본 공식 자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꼭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조 자체가 요 변의 길이랑 요 마주 보는 건데 요거 두 개를 꼭 알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도 가능해 하냐면, 잘 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뭐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를 x라고. 그래서 요각의 코사인 값이 코사인 뭐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이 4분의 1이다. 그럼 사실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끼인 각이 아니거든. 그러면 끼인 각 아니면은 선생님 코사인 법칙 못 쓰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3의 제곱, 얘는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x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니까 4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나요?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갖다가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x에 대한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그 x에 대한 값 두 개 중에서 만족하는 것은 이제 둔각 삼각형이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립 조건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답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알겠나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두 번째,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자 코사인 값은요, 각을 하나도 몰라도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세 변의 길이 혹은 길이의 b를 알면 얘도 코사인 값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사인 법칙 설명할 때는 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사인 법칙은 각의 정보가 많을 때 사인 법칙을 주로 많이 쓴다 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은 언제 많이 쓰냐면, 코사인 법칙은 변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 즉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 공식 자체는 이렇게 가는 거야. 코사인 a라는 것이 있고, 자 각을 변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하시게 되면, 자 코사인 a잖아요. 코사인 a니까 마주보는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공식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식변형한 거죠. 이렇게 돼서 식변형한 거 그냥 정리한 거야. 그래서 코사인 A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세변의 길이뿐만 아니라 세변의 길이의 비를 알 때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뭐 꼭 2, 3 뭐 숫자로 정확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율 관계로 해가지고 K로 표현해서 한다면 전부 다 K가 약분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의 비를 알아도 우리는 코사인 값을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요 250페이지에 기본 공식 나와 있고요 1번에.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변의 길이나 혹은 세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값 구하는 것까지 정리가 돼 있고, 밑에 증명이 있으니까 증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2페이지 가볼게. 자, 252페이지에 보시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 단원이 수학 1 여러분들로 치면은 고1 수학에서 배웠거든. 수학하의 맨 끝 단원이 삼각함수였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막 겁나 어렵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바뀐 건데, 예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이 2개였어요. 근데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인데, 그 조그만 글씨로도 나와 있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나와 있는데 요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공식 봐봐.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를 알고 각을 2개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냐? 왜냐면 삼각형이라는 게, 잘 봐, 삼각형이 끽 해봤자 각 3개, 그 다음에 변 3개 이거잖아. 이걸 이제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가지고 하거든. 변 3개, 각 3개를. 근데 이 중에서 최소 4개를 알아야 돼. 최소 4개를 알아야 제1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그럼 문제에서 그만큼 정보를 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1 코사인 법칙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그냥 빠진 거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최근에 수능 트렌드도 그렇고 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요 공식, 기본 공식과 그 다음에 요 상황, 세변의 길이가 알 때 코사인 값 구하는 거, 요 2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252페이지는 그냥 크게 무리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53페이지, 254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때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55페이지에서 자 515번 가볼게요. 8점 문제 515번. 그래서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각이 120도고 AB가 8과 6이래. AB가 8과 6이고 삼각형 ABC의 밑줄 외접원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도 쓸 거고 사인 법칙도 써야 되는 문제가 돼요. 즉, 한 문제 안에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둘 다 물어본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가볼게. 먼저 뭐부터 구할 거냐면 우리가 BC의 길이부터 구할게요. 자, 그럼 B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자, 공식 그대로 써볼게.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고요. 빼기 2배에 8 곱하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죠. 그죠? 그럼 코사인 120도는 파이 마이너스 60도야.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겠지.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8이랑 6이랑 제곱해서 더하시면 1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48이다 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 친구가 14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루트 14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면은 BC의 길이는 일단은 뭐 소인수분해가 가능한지는 이따 체크하고요. 루트 148 정도가 바로 BC의 길이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자고 했잖아,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잘 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사인 법칙 쓰시면 되니까, 자 가볼게. 사인 120도죠. 얘는 사인 120도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148이 됩니다. 얘가 2R이죠. 됐니? 자 그러면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 60도랑 똑같거든요. 자 그럼 148을 좀 소인수분해를 해볼까? 148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2 하시면 얼마니? 72? 아닌데 7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로 하시면은 30 얼마죠? 38? 아닌데 37?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7이거든. 2루트 37. 그치? 그럼 잘 봐. 2R은 2루트 37에다가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 사인 60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네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그러면 2는 하나 날려줄게. 2는 하나 날려주시고 외접원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R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3분의 2 하고 루트 37에다가 3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111입니다 라고 해서 별로 안 아름다운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답인 거죠. 알겠죠? 네, 확인하시고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개념 2번 가보겠습니다. 개념 2번 별표. 자, 잘 봐. 개념 2번에 2번을 해볼게요. 개념 2번에 2번 보시면 지금 7분의 사인 A, 그 다음에 5분의 사인 B, 그 다음에 3분의 사인 C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성립하는데 문제에서 ABC의 최대인 가계 크기, ABC에서 가계 크기 중에 제일 큰 거 찾아봐 라고 돼 있으면, 자 이 식은 비례식이니까 는 K 처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사인 A는 비례식으로 아예 써버릴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그럼 얘는 K로 처리해 버리시면 7K, 5K, 3K가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인의 B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변의 길이의 B와 같으니까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b, 얘가 스몰 c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a, b, c 중에 제일 큰 각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변의 길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제일 길 때가 제일 길겠죠. 그러니까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어디야? 이 각이야. 그럼 이 각인데, 자 이 각을 그러면 내가 세타라고 놓을게. 그럼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시면 원래는 이제 비율 관계니까 3K, 5K, 7K인데 얘들아 3K, 5K, 7K로 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냥 3대 5대 7로 놓고 풀어도 된다고. 어차피 K라는 숫자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됐어. 자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변형 공식을 쓰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요. 자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2배에
3 곱하기 5, 그 다음에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49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 친구는 자 분모가 30이고요. 분모가 30. 그 다음에 9랑 25죠. 그럼 9랑 25니까 34인가요? 네, 9랑 25 더하면 34잖아. 그럼 마이너스 49를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변의 길이만 보고 둔각 삼각형인지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변의 길이 갖고 둔각 삼각형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제곱 합 해가지고 길이가 더 긴 게 제곱의 크기가 더 크면 둔각이고 이거 제곱한 거 더한 게 얘보다 크면 예각삼각형 되고 두 개가 같으면 직각되고.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9고요. 이거 제곱하면 25니까 두 개 더하면 34밖에 안 되는데 얘가 49니까 둔각이겠구나.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까지가 나온 거지. 그럼 답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코사인 세타가 뭐 방정식 굳이 쓸 필요 없이 2분의 1 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사인 세타 2분의 1 되려면 몇 도예요? 60도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60도랑 파이에서 60도를 빼준 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120도 3분의 2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지? 네,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들아 고개 좀 드시고 잠도 깨고.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마풀 문제랑 마풀 교과서 문제랑 기출 문제랑 풀어보잖아. 완전히 다른 문제야. 애들이 막 해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여기 단원 종합 문제 이런 것까지 잘 풀려. 해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딱 덤벼. 무슨 말이지? 이러게 돼. 약간 좀 갭의 온도 차이는 있어요. 알겠죠? 수원이 조금 그렇거든. 수학원이. 그러니까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투는 마풀에서 배우는 내용, 개념서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기출문제 웬만한 게 다 풀려요. 아주 최고난도 제외하고는. 수투는 좀 그런 재미가 있는데 수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나 고3 친구들도 수학 잘하는 애들도 물어보면 내가 이제 잘하는 친구 중에 너 뭐가 어렵니? 하면은 수원이 제일 어렵대. 오히려 최상위권 친구들 모의고사 막 96점, 92점 늘 나오는 친구들이 항상 수원이 어렵다고 하거든. 그런 게 좀 있어. 알겠어? 삼각함수 아니면 뭐 수열 이런 것들. 그래서 잘 정리는 해두시되 수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그 내신 문제집과 실제 수능에 나오는 거의 갭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건 좀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이제 수원이 막 최고 난도로 나오지는 않아요. 최고 난도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어려운 수준에서 요새는 수능에 나오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투랑 미적분 쪽, 특히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공통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정말 많거든. 수투는 공부할 게 정말 많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그래도 수원까지는. 수학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잘 알고 계시고. 자, 개념 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3번. 개념 3번 가볼게요. 자, 개념 3번에서 이제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거를 한번 해볼까? 520번을 한번 해볼게요. 520 변형 문제. 자,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려면 아까랑 똑같아요. 특수각인지부터 확인을 하는데 거의 특수각일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각에 대한 정보를 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 이게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가볼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코사인 A를 먼저 할게요. 코사인 A를 구해보면 코사인 A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2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얘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b야. 코사인 b는 잘 봐. 이 친구는 2배의 a 곱하기 b 아닌데 c 이렇게 써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요. 여기가 코사인 b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좌변 우변 비교해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얼마 곱해준 거냐면 a 곱해준 거고 여기다가 b 곱해준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예요. 같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a를 곱해.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b를 곱해. 이런 얘기지. 되니?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데 약분이 가능한가 좀부터 확인해 보면 약분이 이렇게까지 가능하네. 2가 날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날아가요. 됐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A분의 B 곱하기 이만큼 이랑 B분의 A 하고 이만큼이죠. 됐니? 그러면 양쪽에다가 AB를 곱해볼게. 그러면 양쪽에다 AB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A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고요. 여기다가 AB를 곱하시게 되면 얘는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전개하세요. 전개해야 돼.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하시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지워져. 그리고 얘를 싹 다 넘길게. 어디로 넘길까? 얘를 넘기자. 얘를 넘기면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넘어갔으니까 빼기 C제곱으로 묶고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두 개가 뭐예요? 이거 합차죠? 그럼 합차하시면은 요 친구랑 뭐가 돼? 공통인수가 되잖아? 그럼 공통인수가 되니까 묶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묶일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 자리에 뭐가 남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고요. 마이너스 C제곱이 남는 거죠.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니까 결국 정리하시면 A제곱이라는 것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서 문제 정답은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고 각을 변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결론은 인수분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이거 확인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524번 한번 해보자. 실생활 활용 문제. 자, 524번 갑니다. 자, 524번 가볼게요. 잘 봐. 524번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0도라고 돼 있고 여기가 A라고 돼 있고 B B가 아니네. D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됐나?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쪽으로 오는데 지금 이쪽을 먼저 그릴게요. 밑면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거든 밑면이. 그래서 여기가 30도네. 그 다음에 약간의 입체감을 줘야죠. 입체감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요 각이 몇 도야? 45도야. 됐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됩니다. 수직 이렇게.
니네 입체도형 되게 오랜만에 보지? 그지? 아 근데 그건 있어. 입체도형은 수능에 안 나와. 입체도형은 수능에 안 나와. 기하 제외하고는 안 나와. 알겠지? 잘 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하 선택 안 하면은요, 기하 선택 안 하잖아. 입체도형 볼 일이 없어요. 나중에 미적분 맨 끝쪽 가면은 이제 부피 정도만 입체도형 나오고, 적분 맨 끝단원 부피 정도만 나오고, 부피를 볼 일이 없습니다. 입체도형은. 근데 이제 기하하면은 뭐 해가지고 원 이렇게 해서 9 이렇게 돼 있고 막 해가지고 9가 여기 공간 좌표에 3차원에 이렇게 떠 있을 때 막 해가지고 여기서 쫙 이런 거 좋아하면은 기하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참고로 기하는 이제 전국에서 12,000명이 선택하는, 네. 전국 50만 수험생 중에 12,000명이 선택하는 굉장히 매니아적인 과목이 돼서, 네. 물리2가 6,000명인데 니네 나중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만약에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좀 없거든. 의대는 상관이 없는데 의대는 이제 크게 뭐가 없으니까 나는 의대가 싫다, 뭐 그럴 수 있죠. 개인 선택이니까. 멋있잖아요. 의대 갈 점수 나오고 서울대를 가는. 네. 서울대 가려면 근데 2를 무조건 해야 돼요. 니네부터는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서울대는 무조건 2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려면,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데 가려고 해도 해야 되고 2는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의대는 뭐 그냥 원원 해도 돼요. 원과목 2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과탐 선택하실 때, 탐구 선택할 때 얘들아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데, 뭐 선생님 저는 의대가 목표예요. 의대가 목표니까 전 무조건 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점수 잘 나오는 거 하는 거예요. 알겠어? 선생님 저는 물리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 다릅니다. 알겠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택이 지구과학 하나 원픽 해놓고, 지구과학 하나 이제 원픽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화생 중에서 이제 고르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지구과학조차 어려워졌죠. 네. 지구과학도 엄청 어려워요. 예전에는 지구과학이 약간 그 날먹의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요, 지구과학 한 최근 3년 사이에 제일 어려워요. 애들이 막 거의 다 막 하면서 막 별이 어떻고 막 천체가 어떻고 막 지구의 역사가 어떻고 막 그러고 막 있는데 많이 어렵단 말이야. 선택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알지. 지구과학 그 내시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지구과학은 날로 먹는 과목이다. 그러면은 수능 출제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아닐걸 해가지고, 니네가 지구과학을 알아? 뭐 이래가지고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뭐 이과도 그렇고 뭐 이제 문과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2학년 때는 좀 다양한 탐구 과목을 다 배우거든. 뭐 이과 친구들은 그냥 물화생지에 촥 해가지고 4개 다 배우고, 최소 3개는 배울 거고.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내신 준비하면서 느끼시면 돼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나랑 안 맞는다. 물리를 막 했는데, 뭐 물리 심한 경우는 진짜 물리 1 같은 경우는 막 평균이 39점이래. 학교 내신 시험이. 그리고 약간 뭐 과학 중요하다 얘들아? 과학 중요해서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과에서 영어보다 과학이 훨씬 중요해요. 수학과학 합쳐서 70%예요. 수학과학 합쳐서 거의 공대 이런 데는. 알겠어? 근데 진짜 중요해. 선택 잘해야 돼. 나중에 뻘짓하지 말고. 그걸 이제 2학년 때부터, 2학년 올라갈 때부터 확실하게 딱 노선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니네가 내신 봐보면 알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난 과학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를 간 거거든. 과학 너무 싫어. 막 역하잖아. 일단 이름부터가.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니네가 지금 2학년 애들의 증언이야. 니네 1년 선배들의 증언. 고통받고 있는 애들. 얘네가 이제 1학기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고 중간이 있고 기말이 있잖아. 그럼 보통 과학을 이제 4과목을 하잖아요. 물화생지를.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리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물리는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1단원이 역학이랑 상대성 이론이에요. 네. 1단원에서 막 애들이 죽거나 그럼 중간고사 때는 이제 물리에 고통받아.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러니까 대단원 하나씩 시험 보거든 보통. 근데 대단원이 보통 3개가 있어. 모든 과목들이 웬만하면 다 3개로 돼 있어. 그러면은 대단원 하나씩 시험 보고 마지막에 이제 합쳐서 2학기 기말에 이제 추운 겨울을 나는 거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이제 물리가 보통이고 나머지는 좀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화학 화학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연력학 뭐 나오고 화학 반응식 뭐 이런 거부터 들어가면 계산 오죽하면은 요새 최근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화학 수업 하시는 분이 25년 동안 화학 수업을 하신 분인데 문제 푸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욕을 하시면서 내가 수학을 하고 있는 거야 화학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1차 연립방정식의 향연이라고 하던데 문자 3-4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계산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넘어가서 이제 막판에 이제 생명이 이제 유전이 나오죠. 유전. 네. 생명하는 친구들은 유전이 보통 킬러가 2개 정도 나오거든. 2-3개 수능에서. 그래서 생명하는 친구들은 그 유전 2-3개를 3년 동안 해도 모르겠대. 3년이잖아. 재수생 애들도 2학년, 3학년 재수생에도 유전은요 볼 때마다 새롭다고. 뭐 그런가 봐. 아무튼 그렇고 지구과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의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고인물이 돼가는 거거든 점점. 예전에 쌤 때만 해도 쌤 때는 4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과탐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4과목을 시험 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학교니까 그래서 4개 다 반영하고 4개 선택 4개 반영. 그래서 무조건 투 2개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뭐 사탐도 그랬고 연고대 같은 경우나 의대 같은 경우는 4개 봐서 3개 잘 본 거 반영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2개 선택해서 2개 반영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예요 사실. 알겠어?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이제 2학년 때까지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 세팅을 여러분들이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것도 재수 안 하고 모든 전제 재수 안 하고야. 알겠지? 그러면은 2학년 때까지 웬만한큼 수능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바퀴는 끝내 나와야 돼요. 3학년 때는 이제 깊이를 더해가고 버티는 거죠. 지금 이제 수능이 89일인가? 이 정도 남았는데 올해 수능이 지금은 이제 버티는 거예요 사실. 버티면서 이제 계속 반복하고 수학이 계속 96점 뭐 언제는 92, 96,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하거든. 사실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수능장 가서 100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은 뭐 하나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내가 몰랐던 거 막 참신하게 막 표현돼 가지고 나오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 긴장된 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게 되게 이게 압박감이 심하거든. 또 첫 해니까 고3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3 때 편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몸이 편하진 않아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2학년 때까지 많이 공부해 놔야 돼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탄탄하게 다져놔야 그래야 니네가 이제 편해지는 거거든. 알겠지? 영단어 시험은 특강 듣는 학생들의 영단어 시험은 이동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특강을 듣는 학생들이 밥을 먼저 먹고 12시 반에 볼 예정입니다. 대강의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우리는 영단어 시험은 12시 반에 대강의실에서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2학기 때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내신 확실하게 2학기 때 열심히 하시고 학기 중에는 그런 다음에 2학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2학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잘 해놓으셔야 돼. 공부 계획 같은 것도. 알겠지? 2학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에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양으로만 놓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두시고 2학년 친구들 말로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귀여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가볼게. 이거 해보자. 이거까지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자, 가봐. 이거 10이야. 지금 그러고 나서 나 뭐 구해야 되냐면 이거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특수각이 띄죠. 요 삼각형, 요 뒤편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특수각이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예요? 특수각이에요. 왜? 45도잖아. 그러면 이 옆에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직각 이등변이거든.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잡을게. 잘 봐. 얘를 A라고 잡아. 미지수 세팅을. 얘를 A라고 잡으면 얘가 A가 돼요. 그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 아니라. 알았지? 그럼 잘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가 그럼 이제 표현이 되네. 여기가 얼마가 돼? 루트 3A구나. 그러면 지금 쌤이 한 작업이 뭐냐면 이게 입체도형에서의 기본인데 입체가 나왔잖아. 그럼 입체라는 것은 이쪽 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라서 내가 입체로 나와서 얻은 정보, 그 정보를 하나의 삼각형으로 모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방금 전에 한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입체가 아니거든. 평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입체 도형에서 주어진 정보를 하나의 평면인 삼각형으로 옮기자, 이 작업을 한 거라고. 그럼 그 하나의 평면인 삼각형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밑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밑면만 따로 그려보면 밑면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밑면이야.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루트 3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10인 거지. 그럼 끝났네. 뭐 하면 돼? 이거 갖다가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죠.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계산하시면은 요거 제곱하시면은 3a 제곱 예 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a 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되고 얘가 10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3a가 되거든. 3a 제곱이. 되니? 그러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돼서 지워지고요. a 제곱만 남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a가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입체 도형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제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다 끝났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이제 넓이가 있는데 넓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삼각함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넓이까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좀 어려운 문제들 이제 수능에 어떻게 나오고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정리하도록 해서 삼각함수를 좀 끝낼게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